안녕하세요. 타로 보는 양하나입니다. 자, 이번 주제는요. 그냥 이제 봄도 오고 그래서 더 외로우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자, 내가 생각하는 상대방, 그 사람이 이 마음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대신 그 사람 마음을 지금 현재 마음이에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그냥 철저하게 그 사람 위주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마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요. 자, 상대방이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행복한 연애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갈등 사이에 있는 사람도 괜찮고요. 내가 헤어진 사람도 괜찮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괜찮고 우리가 상대방 마음을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속마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핑크 하트 분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대방 분들은 이런 말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자, 이분들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사랑을 하셨다고 합니다. 러브 카드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했대요. 과거형일 수 있겠네요. 과거 자리에 있어서. 자, 상대방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열정적인 사랑의 감정을 느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린 아마 행복한 사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에 있어서는 환경도 많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장애물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떠한 환경, 가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른 문제일 수도 있고, 이분의 말하지 않은 환경,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일 수 있어요. 아무튼 내가 해결하기 너무나 힘들고 복잡한 문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문제들이 나를 올감했어요. 그래서 나는 해결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너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어.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분들이 행동은 없을지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이 악마의 이욕은 내가 아무리 무언가를 정리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해도 자꾸만 여러분들이 자기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난다는 이야기예요. 보통 악마의 유혹 카드가 나오면요, 한 3개월 정도는 그 사람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도 자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헤어진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갈등이 잘 해결된 상황일 수도 있고,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갈등이 해결됐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지금 다툼을 하셨다던가 상대방이 사라져 버렸다던가 그래서 조금 복잡한 상황, 네, 이렇게 좀 보여지긴 하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나는 움직일 수 없지만 너에 대한 마음은 계속 있대요. 자꾸 생각이 나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너가 항상 자리 잡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은 어떠한 상황일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이분께서는 아직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인가 봅니다. 자, 잠수 카드가 떴어요. 잠수이자 생각 카드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분들께서는 우리 생각할 시간을 갖자라고 나온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께서는 진짜 사라져 버린 거죠.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상대방 연락이 안 된다던가 아니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행동이 없어졌어요. 우리 분명히 사랑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사라졌어요. 증발해버렸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잠수 중이다. 나 그래서 상대방 마음을 알고 싶어요 라는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분들께서 뭐 여러분들과의 문제가 있어서 진짜 피하려고 도망가셨다던가 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단지 이 환경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중요한 건 뭐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남아있다.
이것까지는 전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잠수를 탔죠. 동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조금 나오긴 했어요. 동굴 안에서 나와서 이제 자신의 집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 상대방이 이렇게 잠수 타고 누워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아무리 연락을 해봤자 상대방은 응답하지 않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도 그냥 지금 어떠한 상황일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라고 하면은 상대방 분들께서는 아마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다가간다고 해도 별다른 반응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분들께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쨌든 뭐 한 단계 바뀌었죠? 잠수 카드가 보통 나오면요, 길면은 뭐 2, 3개월, 진짜 뭐 1년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누워있는 카드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주로 지만 일주일, 뭐 2, 3일, 네, 이렇게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상황 따라 조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다? 내가 다가가면 나는 튕겨져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상대방 마음을 다시 좀 볼게요. 우선 사랑했던 마음, 러브 카드는 계속 나오네요. 두 분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랑을 조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께서 뭔가 끝은 아닌 걸로 보여져요. 보통 잠수 이별도 있기는 한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연락을 할 것으로는 보여지거든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상대방 분들께서는 뭔가를 정리하고 여러분들과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 연락을 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대방 분들께서는 그로 인해서 좀 힘든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금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다시 정리를 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과 예전처럼 조금 친한 친구 느낌으로, 네, 그런 느낌으로 다시 다가오시게 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상대방 분들께서는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다. 복잡한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두 분의 이별 원인을 좀 봤을 때는요, 상대방이 무언가 좀 두고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가끔 환경이 다 이렇게 묶어버린 상황에서는 내가 손 쓸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결혼을 준비하던 와중에 잘못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보면은 결혼은 두 사람은 사랑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도 작용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러한 흐름이 나오는 경우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무언가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조금 쟀다라던가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자, 그 누구의 편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일적으로 힘들었다라고 하면은 그 일이랑 연애의 중요성,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죠. 하지만 어쨌든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묶여있는 상황이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 카드 나왔다는 거는 상대방이 그냥 혼자 견디다가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해주고 잠수 타고 누워버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정말 속이 타고 애가 탈 수 있겠죠? 상대방 분들께서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실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복잡한 마음이지만 휴식기를 조금만 주세요. 그러면 본인이 정리를 해서 결론 내려서 여러분들께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을 좀 하실 것 같기는 해요. 이분들이 걱정하는 건 단 한 가지겠죠. 내가 연락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일까? 이렇게 걱정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상대방이 연락을 해 오신다라고 하면은 우선 처음부터 여러분들 다시 열정적인 사랑 이렇게 시작할 순 없어요. 왜냐하면 잠시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계 있죠. 서로 스스럼 없이 장난쳐도 편한 사이. 네, 우선은 그런 사이로 좀 시작을 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 분들은 뭔가 조금 감추는 게 많은 분들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순한 분들께서는 감정도 드러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표현을 했을 때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떠한 표현을 했을 때 그게 나한테 딱 와닿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께서는 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차가워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표현을 한다라고 해도 여러분들께서 잘 못 느낄 수도 있고, 예, 그러한 상대방일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금 더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상황, 네,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전해달라고 합니다. 자기는 이런 상황이었고 아직까지 마음은 가지고 있다. 근데 우선은 휴식기가 필요하대요. 그리고 복잡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더 이상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그렇게 힘들었으면 너 편히 쉬다 와. 이렇게 좀 넓은 마음으로 그냥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관계는 뭔가 끝났다라고는 보여지지 않고요. 무언가 붙잡고 있는 현실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수 탄 상대방, 고민하는 상대방, 그 사람 무슨 생각일까? 그게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요. 네, 악마의 유혹으로 묶여 있으니까 여러분들 3개월 정도는 편안하게 마음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도움 되셨으면 여러분들 댓글과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 다음 번호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오렌지 하트 선택해 주신 분들의 상대방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상대방 분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본래 왕이었대요. 왕이라고 하면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받기만 했기 때문에 움직여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력도 당연히 없었을 거고요. 그리고 뭔가 쉽게 움직이는 스타일은 아니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엉덩이 되게 무겁네?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초반에 이분께서 막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만남을 하시면서 뭐지? 굉장히 적극적이었는데 점점점 왜 저럴까? 라면서 의문을 갖게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 이분들은 내가 가져야 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열정을 가지고 막 움직이세요. 근데 내 거가 됐다라고 하면 다시 본연의 자세 왕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나는 본래 왕이었습니다. 나는 본래 왕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을 만나면서부터 자기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꼬장꼬장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기는 여러분들께 뭐든 해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잘 들어주고 여러분들이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분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이분들께서는 나는 다 들어줄 수 있는데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지? 라면서 살짝의 거리감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네요. 예. 왜냐하면 이 상대방이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연락을 해야 될까 말까? 우리 관계 어떻게 해야 될까 말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죠. 그래서 이분들께서는 여러분들께서 생각보다 자기한테 고민을 얘기한다던가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뭔가 조금 표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작게. 이분들께서는 왕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해야 사람 마음을 얻는지 당연히 모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분들께서는 움직였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아이코야 하는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저 사람 뭐야? 라면서 마음을 조금은 의심하셨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분께서는 여러분들께 뭔가 표현을 하셨고, 여러분들과 잘 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가득하셨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는 나한테 정말 소중한 존재야. 난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 두 분 어떻게 된 관계실까요? 이게 마지막에 나온다라고 하면 두 분 행복하시네요 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자, 그 다음 카드를 보니까 조금 차가움이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어떠한 문제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 분들께서 살짝 삐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왕들은요, 베풀어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너무 알아서 잘하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의 관계가 직진하고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모성애 카드가 떴어요. 자, 상대방이 여러분들께 모성애를 좀 느낀 건 맞아요. 자, 왕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모성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포인트가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상대방을 품어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할 일이 없어졌어요. 자, 모성에 있는 엄마가 다른 사람에게 고민을 잘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할 역할이 사라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뭔가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못 알아채고 아, 왜 저러는 걸까? 저 사람 마음은 뭘까? 라면서 지금 헷갈려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분들께서는 그렇잖아요. 내가 표현했는데 나랑 함께 하자라고 나는 제스처 취한 건데 여러분들이 못 알아주고 그러니까 조금 차가울 수 있고 생각을 조금 더 해보는 시간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이분이 조금 외로움을 느꼈대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는 베풀어주고 싶은 사람인데 내가 도와줄 게 없어. 여러분들께서 너무 혼자서도 잘해요. 보면 틈이 없죠. 지금 그러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본연의 왕이죠. 목적 달성을 해야죠. 자기가 이런 마음 들게 해준 사람 많이 못 만나봤을 거예요. 근데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께서 모성애도 있어요. 모성애는 어떨 때 필요하냐면요. 이 왕들은 세잖아요. 근데 자기 외롭고 슬플 때 있어요. 이렇게 외롭고 슬플 때가 있는데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알아준다라고 하면은 이분들께서는 여러분들께 홀딱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성애 비중이 좀 크기는 해요.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요, 우선 상대방이 조금 자신감을 회복해서 올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상대방을 맞춰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께서 너무 품어만 주셔가지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어쩌면 못하게 막으셨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 상대방 분들이 조금은 믿음직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걱정이 돼서 아니면 여러분들 성향이 먼저 더 품어주고 하시는 성향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은 원래 왕이잖아요. 그러면은 왕들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상대방이 약간 어린아이처럼 보일지라도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의 상대방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좀 가끔은 상대방을 믿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장점이라고 하면 상대방 분들이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성분들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자, 상대방에게 여러분들은 우선은 모성애 있고 그리고 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남성분들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여성분들이겠죠. 여성분들께서는 어쩌면 이분들이 여러분을 품어주고 싶어 하실 수도 있어요. 모성애로. 근데 여러분들께서 믿지 않으시는 걸 자꾸 반항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만 조금 조정해 가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커플이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왕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약간 왕들은 되게 자신감만 충만한 사람들인데 여러분들과 대화도 잘 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또 나의 고민도 들어주고 이런 괜찮은 분들이신 거죠. 그래서 이 두 분의 관계는 서로 소통이 잘 되는 관계예요. 왜냐하면 서로 고민도 나누고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데 이 관계에 있어서 누구 하나가 주도권을 가지고 좀 세게 나가려고 하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당히 그거를 조금 제어를 해주는 역할? 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냥 품어만 주지 말고 상대방 분들께서도 움직일 기회를 줘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뭔가 조금 노력을 하고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감탄해주고 그럼 상대가 더 하겠죠. 그래서 약간 그런 관계로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나가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상대방이 진짜 왕처럼 막 뻗ting기면서 이렇게 자신감만 있어가지고 좀 나한테 막대한다던가 하면 내가 그걸 다 받아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는 이상적인 관계로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제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우선 상대방의 마음을 전달 드리면서 혹시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게 보여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두 분은 이제 승리의 나팔 울리면서 좋은 관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아마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만 서로 조금 오해를 걷어버리고, 자, 상대방 마음은 훤하게 드러났잖아요. 자,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저 사람 뭐야 이러지 말고요. 좋은 관계 차분하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렌지 하트 분들의 상대방 분들이 전하고 싶은 말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자, 결론은 뭐다?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맞춰가되 상대방 분들이 움직일 기회를 조금은 주세요. 그리고 움직이면 뭐 해줘라? 칭찬해주세요. 네,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 다음 번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블루하트 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하트 분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의 상대방 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요. 우선 자기가 상처를 받았대요. 여러분들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가 이런 걸 반복하는 커플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이분께서 뭔가 상처를 받은 채로 시작을 하신 거죠, 관계를.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과의 관계는 잠시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두 분의 관계가 생각보다는 조금 의견이 안 맞고 뭔가 좀 다툼이 계속 있으셨나 봐요. 그런 관계로 좀 보여지거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헤어지시고 다시 만나고 반복하셨거나 아니면 다툼으로 큰 문제가 있거나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 분들은 우선은 뭐 상처를 받았으나 치유가 되기는 했었어요. 근데 다시금 다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상대방은 굉장히 지금 힘들고 신경 쓰이고 괴로운 상태였거든요. 잦은 다툼이었을 수도 있고요. 이게 약간의 뭐 의견 차이라던가 그런 정도겠죠. 그래서 이 상대방 분들께서는 이 문제를 아예 외면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는 외면할 수밖에 없었대요. 왜냐면 내가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대요. 지금도 잠 못 자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외면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상황 자체를. 근데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께서는 답을 알고 계실 것 같기도 해요. 우리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 관계가 잘 이루어지려면요. 서로가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상대방 분들께서 과거에 받은 상처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문제로 인해서 이분들께서 이렇게 외면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분께서는 지금 그래도 이게 마지막에 나왔다라고 하면 두 분의 사이는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냥 모든 상황을 외면하고 덮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분께서 뭔가 결심을 하긴 했거든요, 지금 상황은. 이거 자체가 그나마 조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이쪽으로 보면 별로 나쁜 게 없어요. 근데 이분 속마음이 굉장히 보면은 뭐 힘든 카드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좀 상대방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제가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너무 간단하게만 뽑아본 카드여가지고. 네, 이분들께서는 나름대로 여러분들과의 사이 빼놓고는 그냥 안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지금 두 분의 관계가 이제 끝난 거죠. 두 분의 관계가 끝났고, 네, 끝났지만 이제 그런 거 있죠. 여기가 끝이 아니다.
끝에서의 시작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제가 데스 같은 경우도 그냥 이대로 끝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보통 데스는 끝보다는 새로운 시작? 네, 그쪽에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타워 같은 경우는 그냥 무너져가지고 흔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쓸고 닦고 뭐 다시 세우려면 오래 걸리지만 데스 같은 경우는 어차피 희망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으로 조금 보여지고, 그래서 상대방이 과거에는 나는 내 문제를 외면했었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래서 문제를 외면했지만 그래도 우리 뭔가 해야 되지 않겠니? 라면서 칼을 뽑아든 모습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분들은 여러분들께 우선은 반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꾸 뭐 생각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누구랑 있어도, 여러분들이 누구랑 있어도 그냥 여러분만 보이는 거예요. 콩깍지가 씌웠다라고 하죠. 거의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지금 답답함이라고 하면은 이미 칼은 뽑아 들었지만요. 상대방 분들과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뭔가 마음은 통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뭔가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뭔가 되게 잔잔한 모습으로 그대로 가고 있다. 그럼 굉장히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혼자 생각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과거의 상처와 조금 연관이 돼서 혼자 마음속이 복잡할 수도 있어요. 과거와 같은 일이 또 반복이 되면 어떡하지? 라면서 혼자 조금 이분께서는 세심하고 예민하신 분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혼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지금 상황이 안정적이지만 혼자 불안한 거죠. 그래서 혼자 불안해서 잠 못 이루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애써 왜 그런 경우 있죠. 굉장히 잠 못 들고 힘들 때는 그냥 뭐 안 데끼고 자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그냥 외면을 하려고 했지만, 네, 그렇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당당하게 이제 맞서야 내가 과거의 아픔도 지워버릴 수 있고 뭔가 해결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의지가 들어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잔잔한 바다 위에 파도가 한번 친 거예요. 네, 파도가 한번 쳤고, 근데 파도가 지나가면 또 되게 얄궂게도 잠잠해지잖아요. 약간 그러한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두 분께서는 다시 즐겁게 만남을 하실 수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잘 만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진도가 안 나간다. 네, 이게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상대방 분들은 뭔가 좀 예민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다 아실 것 같아요. 상대가 원래 예민하기 때문에 아 저럴 거다, 아 오늘 이런 일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얘가 잠을 못 자겠네 라면서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이분들을 다 알고 계시는 마스터. 그래서 두 분의 관계는 제가 별로 걱정이 안 되네요. 단지 그냥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건 그건 것 같아요. 아, 우리 잘 만나고 있는데, 아니, 뭔가 마음이 통하고 있는데, 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죠? 저 사람 뭐 하는 거죠? 나를 가지고 노는 건가요? 네.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설명드린 거는 이 사람이 뭔가를 외면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신경 쓰고 있었다. 그리고 어떠한 점이 조금 다르다,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견 충돌이라던가 마음속에서 이분들 자체에도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없었을 수 있어요. 좀 그래 보이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의 결론 자체가 상대방 분들이 드디어 결정을 내렸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두 분은 새로운 시작이 보입니다. 아주 좋네요. 근데 이거는 조금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었던 이유. 예. 아니면 우리가 그런 거 있죠. 과거의 상처를 조금 덮고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 사람한테 있어서는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는 문제점을 외면하지 말고 한번 정면 돌파를 하고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이분들이 이러는 이유를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더 현명하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상대방 분들의 마음을 열어가지고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조금 해결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이분들은 왠지 누군가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힘들어하시고 혼자 밤에 잠 못 주무시고 이러한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조금 사소한 것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 이런 성향일 수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안 그래 보이고 여러분들과 만나면 또 즐겁게 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한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이제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떠한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 이 문제점 조금은 해결하셔가지고 상대방도 가볍게, 여러분도 가볍게 훌훌 털고 새로 시작하시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는 상대방 마음 전달 드렸어요. 자, 그러면 도움 되셨으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 다음 번호로 넘어갈게요. 네, 우리 레드하트 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드하트 분들께서는요, 우선 상대방 분들이 어쩌면 조금은 여러분들께 냉정하게 굴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차도남, 차도녀 스타일이라 그랬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 감정을 좀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런 척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존심이 좀 세신 것 같아요, 상대방 분들. 자, 그래서 이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편안하게 느끼셨네요. 그래서 그냥 너랑 있는 시간이 편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는 느낌이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품어주셨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이분들이 조금 차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존심도 세 보이고, 근데 여러분들 앞에서는 힘을 못 쓰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딱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굉장히 또 차게 굴죠. 그리고 이분들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분들이 원래 자존심이 조금 센 분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존심을 조금 세웠던 관계인 걸로 보여져요. 왜 그러실까요? 아마도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도 여러분들께서 다 받아줄 거라고 조금 느끼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받아주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여러분들께서 받아주셨다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심이 굉장히 잘 서신 분들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 예. 그래서 더 이상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분들께서는 이제 순간 자존심이 확 상해버린 거죠. 그래서 나 자존심 상했어. 네. 이렇게 보여져요. 내가 내 맘대로 조금 시크하게 굴었는데 그래도 넌 받아줄 거지? 근데 안 받아주네? 뭐지? 나 자존심 좀 상하네? 네, 이랬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지금 뭔가 조금 두 분 관계 별로 안 좋다라고 한다고 보면 좀 자존심 챙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지? 칼은 뽑아 들었어요. 근데 뭐지? 왜 나 안 받아주는 거지? 이러면서 상대방 분들께서 살짝 의심하고 경계하다가 그래 이제 부활의 나팔에 올렸어요. 자, 우리 새로운 관계로 가보지 않으련 하면서 다시금 여러분들과 함께 재회를 꿈꾸고 다시 친한 사이를 꿈꾸는, 네, 지금 그러한 마음이래요. 가만히 있자. 뭔가 좀 귀여운 분들 같기도 하고요. 재밌는 분들이시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이분들께서 여러분들의 매력에 퐁당 빠져 계신다. 이렇게 조금 보여져요.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 뭔가 이렇게 이 사람이 뭔가 좀 잘못됐어요. 막 되게 외롭고 허전하고 막 다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가장 그리운 거는 편안한 사람의 품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좀 그런 존재인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대방 분들에게 그런 존재다. 지금도 원래는 이게 조금 흘러가는 대로 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보여지는데 그냥 오늘따라 되게 두 개가 비슷하게 보여요. 네, 그래서 뭔가 엄마 품에서 혹은 아빠 품에서 좀 안정을 찾고 싶은 마음으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 마음이요, 뭔가 좀 되게 허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분들이 삶의 중심을,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두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였죠. 삶이 되게 피곤하고 힘든데 그냥 저 사람이 있으니까 되게 좋다 하면서,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한테 더 잘해야 되는데 오히려 조금 더 만만하게 군다던가 그냥 조금 경우 없고 예의 없게 구는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방 분들은 여러분들을 믿었던 거죠. 믿었어요. 믿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생각했던 반응이 아닌 다른 반응을 보인 거죠. 그래서 아마 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분들께서는 원래부터 자존심이 좀 있는 분들인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자존심 상했어. 근데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께 그렇게 자존심을 뭐 내세우고 뭐 이럴 만한 분들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다 품어주고 받아주시면서, 이분들은 여러분들의 품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은 금방 내려놨다. 대신에 이제 나한테 왜 저러지? 이런 마음 있죠. 그래서 왜 그러는지 조금 생각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연구해보는 시간을 조금 가지지 않았나 싶어요. 이 사람이 한번 좀 그래 봐야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번에 작정하고 밀당을 하셨다던가, 그러니까 하염없이 매번 잘해주고 이랬다가 안 넘어가셨던가,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만약에 뭐 썸관계? 라던가 조금 애매한 관계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이 안 받아줬기 때문에 상대방이 좀 자존심이 상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조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내가 나 실패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안 되겠다. 내가 방법을 찾아서 공략해 봐야겠다 라면서 여러분들과 이제 부활 카드가 계속 나오죠. 예, 그래서 새로운 관계로 가보자. 네, 이렇게 되는 걸로 보여져요. 상대방 분들이 좀 가끔 귀여우실 것 같아요. 예, 좀 귀여운 느낌이네요. 자, 그래서 보면은 두 분 관계는 원래도 되게 행복한 관계였어요. 감정도 풍요로운 관계였는데 대신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성향이 좋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잘 받아줘서 그렇다. 근데 이제는 뭐다 상대방 분들이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 내려놓고 정신 차리고, 네, 여러분들과 함께 잘 지내기 시작할 거다. 이런 식으로 좀 흐름이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제 든든한 둥지를 틀고 우리는 이제 걱정할 거 없이 흘러가는 대로, 네, 행복하게 지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회를 꿈꾸신다라고 하면은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상대방이 뭐 연락을 왔는데 반응이 없었다던가 여러분들이 조금 과거와는 다르게 하셨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결국에는 상대방 분들께서 조금 재회를 바라고 계신다.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네. 그래서 결론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분들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나 너한테 버려졌어. 이런 느낌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인 제공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진짜 저 사람이 나한테 헤어지자고 했어요. 근데 나는 이제 오케이를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저 사람이 날 안 잡네? 안 잡네? 라면서 자존심 상해하고, 네, 그런 사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 관계는 잘 풀려질 거니까요. 그리고 그런 분들 계시죠. 그래, 너 나랑 헤어졌지, 너 잘 먹고 잘 사나 보자 라고 하셨던 분들께서는 상대방 분들께서는 후회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뭔가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외로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받아주기 싫다, 네, 복수하시는 거예요. 네. 네, 이분들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조금 귀여운 분들이에요. 겉으로는 되게 차가운 척하고 뭔가 센 척하고 이런 분들일 수 있어요. 아니면 이미지 자체가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좀 불안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감을 조금 찾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의 삶의 중심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짝사랑부터 시작해서, 네, 각자 상황 맞춰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속마음의 결론은 뭐다? 좋다. 네, 관계는 변화할 거다. 네, 여기까지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잘 흘러갑니다. 잘 흘러가가지고 그냥 두 분이 손 꼭 붙잡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연인 관계든 친구 관계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행동을 잘 하신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로 인해서 상대방이 뭔가를 깨달았다.
아니면 뭔가 우리 관계 잘 회복하기 위해서 좀 생각을 해봤다, 연구를 해봤다. 그것도 노력이잖아요.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하고는 좀 탄탄한 관계 앞으로도 유지 잘 해 나가실 수 있으니까요. 네,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린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상대방이 전해달라는 이야기들 제가 다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카드들 나와가지고 이 가운데 카드가 되게 좋네요. 네, 부활 나오죠. 그리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재회 이런 게 나와가지고 부활 비슷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가지고 상대방과 좋은 관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상대방 분들의 마음 전달해 드렸어요. 자, 도움 되셨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번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보라색 카드 뽑아주신 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조금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상대방 분들이 자기 굉장히 외로웠대요. 두 가지로 보이네요. 굉장히 외로웠거나 아니면 금전적인 문제가 있거나 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카드가 다 열심히 일하는 카드거든요. 자, 이분들께서는 뭔가 외로운 마음, 뭐 돈이 필요해도 허전하고, 그리고 찬바람 불어도 외롭고 뭐 이런 거죠. 아무튼 그렇게 마음이 조금 허한 상태셨던 것 같아요. 허한 상태셨는데 이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뭔가 좀 삶의 기쁨이라고 할까요? 네. 그러한 즐거움을 찾으셨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상대방에게 빛 같은 존재인 거죠. 그런 사람 있죠. 굉장히 외롭고 힘든데 만남에 힘이 되는 사람들. 예. 여러분들은 상대방 분들에게 그런 존재라고 해요. 근데 이분들께서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대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자만 의지에 불타 있죠.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시작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자, 이분들께서는 지금 이동수까지 나왔어요. 어디로? 떠나고 있네요. 자, 이런 걸 보면은 상대방 분들은 굉장히 바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쩌면은 뭐 이직을 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딘가 뭐 유학을 간다던가 뭐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 둘의 관계는 그래서 지금은 상대가 되돌아서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 바쁘거든요. 할 일이 많대요. 그래서 너랑 만남은 행복했고 좋았지만 나 우선은 일에 집중할게.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관계가 끝인가? 그거는 또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열심히 그냥 일에 몰두하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놔두면 되겠죠. 자, 보면은 지금도 러브카드에서도 말해주듯이 자,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요. 자, 뭔가 악기를 열심히 불고 있죠. 자, 악기를 불어가지고 막 돈도 벌고 이러고 있네요. 자, 이러한 상황 봤을 때 이 사람은 자기 능력을 발휘하러 지금 나간다 하고 있다. 예,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좋은 카드는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뭐 깨진다던가 뭐 끝났다. 네,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상대가 자기 바쁜 거 이해해 달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관계에 대해서는 자기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대요. 아직은 결론을 내리기 직전인 상태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쟤 뭐야? 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이분들께서는 지금 뭔가 일이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이게 뭐 내가 진짜 돈만 벌겠어 라던가 아니면은 명예욕이 있어갖다 승진해야 돼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조금은 삶에 닥쳐오는 위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께서 조금 바쁘게 이러시는 건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두 가지 카드가 비슷하죠. 네, 계속 피리만 불어대고 있네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 감정은 그대로 지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감정은 피어나 있는 걸로 보여져요. 단지 지금 바쁘기 때문에 내가 감정이 있어도 이거를 어떻게 분출을 하거나 표현해야 될 시간이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내가 할 일도 다 끝내고 그리고 내가 뭔가 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그때 여러분들에게 구애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두 분은 뭐다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이 관계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제가 봤을 때는 두 분 중에서 남자분들이 바쁘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카드를 보고 계신 분들이 여성분들이라고 하면은요, 상대방 남성분들께서 지금 굉장히 바쁘신 거고, 자, 반대로 남성분들께서 아, 저 여자 뭐 하는 거야? 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상대방도 바쁘지만 나도 바쁠 수 있어요. 그냥 뭐 그래 보이는데요. 그래서 두 분은 뭔가 바쁜 와중에서도 음, 여유롭게 지금 상황을 즐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상대방은 일이 많으시네요. 그리고 상대방 일이 뭔가 조금은 심각한 일?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죠.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니까 그동안에 내가 못 벌었던 돈을 이제 확 벌어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뭐 이직을 해야 된다, 나 진짜 먹고 살려면 해야 된다 해서 이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뭔가 이렇게 환경의 변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바쁘신 걸로 보여지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뭐 별로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 태양 같은 존재니까 이분들이 여러분들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괜히 막 저 사람 되게 바쁜데 뭐 연락도 없고 그러면 나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상대방 분들께서 뭔가 마음은 굉장히 여유롭지만 상황이 여유롭지 않은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두 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좀 기다리시면 상대방이 움직이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분은 잘 만나고 계신 커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만나고 계신 커플일 수도 있고, 그냥 과거 한번 되짚어 보자 하면은 그거죠. 이 상대방이 약간 외로웠던 순간이 있어요. 네, 외로웠던 순간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거 잘 케어해 주셔가지고 두 분의 관계가 다시 좋아지셨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만약에 두 분이 갈등이 있다라고 하시면요, 이거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말하지 않은 금전적인 고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금전적인 고민이 진짜 나 거지 됐어요 이런 게 아니고, 요즘 뭐 장사도 안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도 말을 안 하고 계시는 경우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누군가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보다는 보통 대출 쪽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상대방이 조금 바쁘다. 예, 그것도 알아보고 하는 것도 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혹시라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렇게도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판단 카드, 네, 이 카드 자체도 뭔가 심사를 받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내가 조금 여유가 있어 여러분들과 뭘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장사를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대금도 맞춰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네, 바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사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돌아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걸 무엇을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네. 그래서 우리 관계 나중에 잘 되나요? 라고 하시게 되면은, 네, 두 분의 관계는 뭐 즐겁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풀어지는 관계예요, 어차피. 예. 그래서 이분께서는, 일 끝나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너랑 먹으러 가야지, 이런 생각하고 계실 것으로 보여져요. 그냥 왠지 그래 보이네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 그날 고백을 하시려나? 구획카드 나왔으니까요. 예. 좀 그런 흐름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금 집중해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의 소원은 보다 내가 이거 다 끝내고 나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네, 이게 소원인 거고요. 그리고 구획카드가 안 나왔으면 제가 이분 일 중독이라서 일만 하시겠네요, 좀 게을러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구획카드 나왔기 때문에 이분들께서는 그냥 성향이 조금 여유로우신 분들인 것 같아요. 여유로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관계에 있어서도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너는 거기 있을 거지 라는 믿음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나 내일 좀 하고 올게 라면서 지금은 되돌아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냥 좀 기다려 주시는 게 낫겠죠. 네. 그냥 봤을 때 이 되돌아 있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는 한데, 뭐 떠났다 약간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감정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뭔가 이 일을 처리하면 그때서야 두 분의 관계가 다시 잘 시작될 수 있는 흐름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상대방 속마음 제가 읽어드렸어요. 다양한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야 그거에 맞춰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상담하실 때도 이것저것 상황을 다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잘못한 방향이 어긋나 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상황 맞춰가지고 해석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너럴이기 때문에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도움 되셨으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태양 카드가 나왔어요. 오늘의 클로징입니다. 예, 태양 예쁘죠? 그래서 선카드 나오면 언제나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자, 상대방이 전하고 싶은 말 대신 읽어드렸습니다. 네, 지금 현재 속마음으로 읽어드렸고요. 자,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오해 없이 예쁜 사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그러면 저는 다른 리딩으로 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